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손상TV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월이 자신의 나이에 비례한 속도라고 하더니 2024년도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올레 카란드가 11장이나 뜯겨져 나가고 지금은 홀가분하게 다이어트를 한 12월을 알리는 카렌더 한 장만 남아서 창틈으로 기어들어오는 늦가을 바람에 살랑살랑거리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 아직 다 하지 못하셨다면 남은 한 달 12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분 논평은 오랜만에 북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북한의 이 양면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뭐 익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특히나 저 주사파나 종북 좌파나 아니면 개딸이나 북한을 동경하는 이런 인간들은 오늘 꼭 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제 눈에 띄는 몇 가지 보도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그 몇 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들 북한의 양면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보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김정은과의 친분을 가시하기에 미국 대화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초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우선순위에 밀려서 미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같은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예상보다 빨리 미북 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만약에 대화가 재개된다면 이번에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김정은에게 내리 까불면 헤즈볼라 1인자 2인자 사라지듯이 너도 같은 꼴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핵을 버리고 전쟁 광기도 접고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세게 한번 엄포를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은 다소 의아합니다. 지난 7월에 북한 당국이 남한에서 보는 대북전단 속에 USB에 그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명을 이렇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아마 제가 앞선 방송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 중학생 30명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겠네. 북한에 널리 퍼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는 탈북단체들이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서 북으로 날려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북한의 김여정이가 탈북단체들이 북으로 날려보낸 대북전단이던 풍선에 기겁을 하고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한 20대 탈북민이 최근 북한 젊은이들이 당국의 엄격한 통제 등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김정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10월 탈북에서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24세 강모 씨의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강 씨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처형하는 김정은에게 충성심은 없다면서 당국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이다. 북한 사회 변화의 시작이라는 섬뜩한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처형을 당해도 한국 드라마는 못 끊겠다. 김정은에게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강 씨는 특권층이 몰려 사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김정은 체제 불만을 느끼고 탈북을 했는데
대학에서 탁구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강 씨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당국의 배급이 끊긴 상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장마당이라 불리는 이런 시장에서 생활 필수품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강 씨는 북한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회라면서 대학에서도 교수에게 뇌물만 주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강 씨에 따르면 자신도 14살 때부터 겨울연가, 상속자들, 이태원 클라스, 이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고 탈북 전날 밤까지 계속 보던 드라마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했다고 합니다. 강 씨는 북한의 경우는 길을 걸을 때마다 경찰이 학생들 불러 세워서 휴대전화로 오빠 같은 남한식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조사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본 청년들에 대한 공개 재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시청한 북한 젊은이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소식에도 강 씨는 고된 삶을 견디게 해주는 한국 드라마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롯한 북한의 젊은 세대는 집단과 조직보다는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강 씨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털어맞고 아무리 공산주의로 압박을 가해도 한국 드라마를 본 젊은 아이들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개인의 삶과 행복이 아니구나. 지금 남한에서는 이렇게 좋은 드라마도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지금 동조를 하고 있고 북한의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씨는 또 북한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고 도우려 한다는 것과 남한에 가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위력 크긴 크나 봅니다. 이러다가 북한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 시대를 끝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북한이 한국 콘텐츠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이런 가운데 10대 여학생까지 공개적으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한 사실까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면 지난 5일에 KBS가 북한 당국이 주민교육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라면서 이걸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 이 영상에서 여성들이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성은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 앞에 선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자막에는 이름,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16세 소녀라는. 이 영상 나레이션으로는 괴뢰 텔레비전극을 비롯한 불순출판 선전물을 시청 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돌려봤다는 이유로 그것도 10대 여학생들을 수갑까지 채워서 공개적으로 체포한 것입니다. 체포돼서 끌려간 여학생들의 그 뒤는 아무도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강제 북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중국에 숨어서 지내던 이런 사람들을 중국 공관당국이 다 잡아다가 북한에 강제 북송시켜버린 겁니다. 이후에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접한 탈북민을 정치범 수용소로 다 보냈다고 합니다. 실행이라는 유일 세상을 숭배하지 않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자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황청 재단에 고통받는 교회 돕기, 여기서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민 가운데 기독교인과 교류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말은 수용소지만 관리소라는 이름을 붙인 비공식 구금시설이라고 합니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다시피 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재차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미 해방 이후부터 종교가 지화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또 북한에서 1972년에 남북대화를 시작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종교단체의 활동을 허가해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허가를 받으려면 안 해주는 거야. 단 조선기독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이런 종교단체들이 있지만 전부 허울뿐인 단체입니다. 대부분의 북한 종교단체들은 2000년대 이후에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한국 종교단체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대북 지원을 받는 창구로 이용했던 겁니다.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이 보고서에 보면 북한 지역에도 기독교인들이 한 9만 8천 명 정도로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종북 주사파들을 줄줄 빠는 종교 지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물게 활동을 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목사들이 연방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를 신앙처럼 믿고 있는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들의 혓바닥을 들이밀고 업소하는 그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 이제 이런 보도가 있는 반면에 정반대적인 관심을 끄는 보도가 또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자본주의 실상이 묻어나는 장면들이 담긴 보도가 나와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여행 유튜버가 북한 관광을 다녀온 영상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미국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를 착용한 학생이 그 가방을 메고 있는 그게 포착이 된 겁니다. 한 남학생이 후드 집업에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언더아머 로고가 크게 새겨진 가방을 둘러매고 지나갑니다. 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지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아머는 방금 말씀대로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로 북한은 평소 미국을 제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서 미국산 청바지 착용도 금지하고 있는데 언더아머 가방을 메고 저렇게 지하철을 활보한다? 이해됩니까? 물론 해당 정품이 짝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드라마를 본 학생들을 쳐다보는 북한에서 미국 브랜드 가방을 메고 지하철을 저렇게 종횡무진하는 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빅토로라는 유튜버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에 평양 지하철 2024 북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지난달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유튜브입니다. 빅토로. 물론 이런 장면도 충격적이지만 러시아 사람들만 북한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북한에서 촬영이 돼서 밖으로 나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평양 지하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 외국인들인지 북한 사람이 모르지만 휴대폰을 다 꺼내 들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에는 북한 여행 2일차 평양에서 촬영한 지하철 내부와 역사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유튜브가 포착한 평양인데 그 내부를 한번 보시면 이거 외국 사람들 서 있고 한번 보십시오. 저 끝에 무슨 사진이 있는지. 북한도 관광객들에게는 일부 허락된 곳만 방문할 수 있고 여기서는 촬영도 가능한 것이라고 유튜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성간장 천장은 아치 모양이고 벽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문구와 김일성 일가 등의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금 보신 열차 내부에도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떡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역이나 역의 천장, 벽 이런 데가 전부 사회주의 선전 광고 아니면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그림들이 도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저는 아까 뭐 언더아머인가 뭐 그런 브랜드를 둘러매고 다니는 그 모습도 참 충격적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에 아마 관광을 많이 가나 봐요. 제 북한 러시아 대사관 발표자를 봤더니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한 1000명이 넘는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참 북한은 알다가도 모를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사모하는 국내 간첩단 주사파, 종북좌파, 좌파들은 그대들이 그리워하는 저 천국으로 북한으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한국 드라마도 좀 보고 보다가 걸려서 이런 경우도 좀 당해보고 그래야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압력하고 있는 간첩단 주사파 종북좌파 좌파들은 그대들이 천국으로 표현하는 북한으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